지방의회가 독자적인 인사권을 갖게 됐습니다. 도와 시군의회는 사무직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도 채용합니다. 청주시가 원도심의 건물을 15층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경관지구 지정을 추진하자 반발하는 주민들이 시청으로 몰려가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국내 여행 붐을 타고 충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대형 리조트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단양 대강면에 들어서는 리조트 사업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며칠 사이 보행자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일몰 시간이 빠른 겨울철에 어두운 옷을 입은 보행자를 식별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54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28명, 충주 3명, 음성 2명, 괴산 3명, 진천 12명, 증평 5명, 보은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12,317명, 누적 사망은 120명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어제부터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갖게 됐습니다. 정책지원관도 뽑게 되는데요. 권한이 커진 만큼 견제장치 마련도 시급하게 됐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첫날, 충북도의회에 소속된 80여 명의 공무원들이 새로운 임면권자인 충북도의장으로부터 임용장을 받았습니다. 도지사의 인사 명령에 따라 도청과 의회를 오가던 기존과 달리 일부 인사 교류를 제외하곤 사실상 앞으로 의회에서만 근무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저희 의회 사무처 직원분들이 더욱더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 재개정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을 지원하게 될 정책지원관 자리도 생기게 됩니다. 충북도의회는 올해 의원 4명당 1명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의원 2명당 1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다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모양새는 갖췄지만 여전히 조직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은 지자체에 있고 정원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반쪽인 인사권 독립을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직원 하나만 늘리려고 하더라도 광역단체장이 결재를 해야 직원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우리는 지방의회에다가 독립권을 달라. 커진 권한만큼 의회 스스로 공정한 인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 지원관 채용이 정당 출신 등 의원들과의 관계에 좌우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의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윤리심사 청구제와 경기도의회가 도입한 익명신고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투명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이루어낼지에 대한 고민, 혁신안을 먼저 고민해야지 지금의 위상을 즐기는 방식으로만 사실은 권리를 취하는 방식으로만 해서는 유권자의 떨어진 신뢰를 찾기는 여전히 어렵다. 지방자치 부활 30년 만에 인사권을 갖게 된 지방의회. 전문성을 높여 지자체를 제대로 견제 감시할 수 있을지, 고운 인사 등 또 다른 잡음만 자초할지 지방의회가 답할 차례가 됐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시도별로 3명씩 51명으로 상원을 구성해 외교와 통일,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지방자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자리로 관련법 시행에 따라 어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청주시가 원도심 경관을 보호하겠다며 건물 높이를 15층 아래로 제한하는 도시계획을 결정하려다 반대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습니다. 극심한 반발에 부담을 느낀 청주시는 일단 시간을 더 갖기로 했습니다. 심초만 기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소집된 청주시청 4층. 고성과 욕설이 격렬한 몸싸움으로 번집니다.
일부가 쓰러지며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자 경찰관이 출동해야 했습니다. 안 믿었다고! 이렇게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었다고!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이러면. 청주 원도심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도시계획 결정을 앞두고 청주시와 이를 저지하려던 주민들이 충돌한 것입니다. 우리는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게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논란의 건축물 높이 제한은 청주 원도심의 원형과 경관 보호를 이유로 청주시청부터 육거리까지를 원도심 경관지구로 정하고 건물 높이를 15층으로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최근 원도심인 남주동 일대 40층에 육박하는 고층 아파트 개발 움직임이 잇따르자 추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추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의 확보 없이 약 5, 6천 세대가 추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소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낙후된 환경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일방적인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합니다. 이미 청주시청 뒤에 49층 초고층 아파트도 승인하더니 이제와 딴소리냐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합니다. 어떤 업자가 7층이나 15층 지으려고 누가 들어옵니까?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청주시에서 시가대로 다 사가지고 지들 맘대로. 도시계획 결정을 강행하려던 청주시는 주민들의 극한 반대 여론을 감안해 일단 재심의를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충북도 내에서 건설 중인 아파트 현장 30곳으로 긴급 특별 점검이 확대됩니다. 충청북도는 광주 아파트 건축 현장 붕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제부터 오는 24일까지 도내 아파트 건축 현장 30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콘크리트 타설 등 모든 공사가 공정에 따라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락 방지망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위반 현장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조용한 곳에서 휴양할 수 있는 국내 여행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주와 제천, 단양에선 이를 공략한 대규모 리조트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요. 추진 속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앞으로 3, 4년 안에 충북 관광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지 기자입니다. 제일 속도를 내는 곳은 대관령보다 높은 해발 850m에 위치한 단양 대강면 올산리. 오는 2026년 개장을 목표로 1,075억 원을 들여 각종 힐링숲과 어드벤처존, 목장, 골프장을 갖춘 대중과 프리미엄 리조트로 꾸며집니다. 단양군과 사업 협약을 한 시행사는 지난해만 3천억 원대 매출을 올린 반도체 시스템 장비 중견 기업을 모회사로 하는 원익 L&D. 사업 본 협약에 이어 특수목적 법인을 출범하고 지역 주민들과 협의체도 구성했습니다. 현재 사업 이행 보증금을 비롯해 대부분 군유지인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 매각 대금의 50%를 납부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본 사업의 설계하고 인허가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공사가 착수될 그 시점에는 이제 민간사업지 토지를 이제 완전 등기 이전까지 매각한 이후에 사업 시행자가 이제 본 사업을 이제 견실하게 운영하는 그런 단계만 이제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숨겨진 비경, 악어섬을 품은 충주호를 조망할 충주 살미면 문화리의 중원 휴양 레저 타운입니다. 단양 올산 리조트 사업 시행 주체와 동일한 원익 컨소시엄이 예비 사업 시행자로 2천억 원을 투입해 힐링 체험숲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경기도 곤지암, 화담숲과 같은 개념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유지 60%에 대한 토지 매수 협의에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서두르기보단 제반 조건이 다 갖춰질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상반기쯤 본 협약과 사업 보증 이행금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간 저희가 토지 매입에 대한 그 작업을 좀 진행을 했고요. 이 작업이 아마 2월 중이면 가시적으로 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개발 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 국토부라든가 관계 부처에 대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리가 있어야 공사가 가능한 섬 지역인 만큼 본 협약 시기에 맞춰 320m 교량 건설 설계 예산을 세울 예정입니다. 마지막 주자인 제천 의림지 복합 리조트. 제천시는 제2 의림지로도 불리는 비룡담 저수지 위 청소년 수련관 자리에
250에서 300실 규모 복합 리조트를 지을 민간 사업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 1차 공모 결과 두 곳이 뛰어들었는데 평가 결과 사업계획 보완이 필요해 현재 재공모 중입니다. 다음 달 중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 1년 안에 법인 설립과 본 협약, 토지 매매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대표 관광지인 청풍뿐 아니라 제천 시내에서도 놀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림지 권역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사실 관광객이 거의 1,00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 수요를 이제 수용할 숙박시설을 저희가 유치를 하려는 거고요. 지난 20여 년 무산과 추진을 거듭해오던 지역의 리조트 사업들이 어느 때보다 구체화되며 윤곽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공유 자전거처럼 초소형 전기차를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도록 공유하는 서비스가 충북 혁신도시에 선을 보였습니다. 도시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줄이는 공공교통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공유용 전기차가 충북 혁신도시에 설치됐습니다. 탄소 배출과 교통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예비사업으로 도입된 전기차입니다. 지난달 시연을 거쳐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됐는데 음성과 진천에 5대씩 혁신도시 안에서만 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면허증을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예약한 시간에 맞춰오면 휴대폰 블루투스로 연결해 문을 여닫을 수 있습니다. 직접 예약해 한번 타봤습니다. 좌석은 2개지만 성인 2명은 버겁고 아이를 태우거나 짐을 싣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최대 80km까지 달릴 수 있지만 승차감과 안전을 고려하면 50km 정도가 적당했고 이용 시간은 최대 1시간 30분으로 근거리 이동에 적합했습니다. 충북 혁신도시 내에 그 주민분들이 이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 상당히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근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마련해서 전기차를 빌린 장소에 그대로 반납해야 하는 건 불편한 점인데 2달간 운영하며 개선점을 찾게 됩니다. 지금은 예비 사업 단계고요. 올 2월까지 실증 단계를 거쳐서 그 실증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본 사업을 도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동 인구들과 거주 인구들을 분석을 해서 기존 대중교통이 가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고 교통약자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 실증을 거쳐 본사업 궤도에 오르면 공공교통의 새로운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해가 일찍 지고 어둠이 길어지는 겨울철은 보행자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인데요. 실제 얼마 전 60대가 도로에 쓰러져 있다 고등학생이 몰던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캄캄한 길에서 어두운 옷을 입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눈발이 날리는 자정 무렵, 검은색 외투를 입은 남성이 왕복 6차선 도로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넘으면서 맞은편 1차로에 쓰러집니다. 2차로에서 차량 2대가 아슬아슬하게 지나쳐간 순간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이 남성을 쳤습니다. 뒤따라오다 사고를 목격한 운전자들이 쓰러진 남성을 살펴보고 다른 차량에게 비켜가라고 손짓합니다. 약 7분 만에 구조된 60대 남성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목격자 말로는 앞에 있는 차가 뭔가를 밟고 지나가는 걸 봤다 이래서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눈이 많이 내렸었는데 바닥에 얼진하고 지금 다 젖은 상태여가지고 9시간여 만에 붙잡힌 용의자는 10대 고등학생. 면허를 따고 부모님이 사준 차를 몰고 나왔다 사고를 냈는데 덜컹거리는 느낌은 있었지만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흔적이 바퀴에 남았는지 국과수에 차량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도주치사 혐의와 사고 후 미저치 혐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차량 밑에서 끌어낸 남성을 구급차로 옮겨 셌습니다. 60대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치었는데 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대원들하고 주변에 계시던 분들의 힘을 합쳐가지고 자동차를 한쪽으로 올려가지고 환자를 저희가 밑에서 끌어냈거든요. 경찰은 어두운 옷을 입은 보행자를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도내 보행자 사망사고 176건 가운데 겨울철 사망자가 5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겨울철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 일몰 시간이 빨라 일찍 어두워지기 때문에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성범죄와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은 경찰이 결국 파면됐습니다. 보은경찰서는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어 40대 경위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파면된 경위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2차례나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말연시 모금 현황을 보여주는 충북 사랑의 온도탑이 11년 연속 100도를 넘겼습니다. 충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캠페인을 시작한 지 44일 만인 어제까지 70억 7,300만 원을 모금해 사랑의 온도탑이 105.9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 모금 목표는 지난해보다 20% 낮춘 것으로 목표 달성도 지난해보다 이틀 늦었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은 이번 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도로망 확충에 4,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주요 지방도 건설 사업으로는 청주 무심동로, 오창 나들목, 대율 증평 나들목 간 4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충주 동양 산척, 음성 금왕 삼성 지방도 확포장 공사 등 6개 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충청북도는 도내 국지도와 지방도는 45개 노선 1,435km로 이 가운데 4차로 이상은 전체 구간의 14%에 불과해 교통지정체와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읽고 싶은 책이 도서관에 없을 때 동네 서점에 신청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충주시립도서관은 지역 내 지정된 동네 서점 5곳에서 1인당 3권까지 원하는 책을 신청해 받아볼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보름가량 걸렸던 기존의 서점 대출 서비스와 달리 닷새 정도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주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동네 서점 바로 대출에서 신청할 수 있고 대출 시 반드시 회원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서점에서 대여한 책은 충주 시립도서관으로 반납하면 됩니다. 음성군이 설 연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합니다. 음성군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오늘 1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고정식 CCTV로 단속하는 전 구간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화전 앞,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등 주민신고제 해당 구역은 제외됩니다. 옥천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옥천구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신 사람에게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옥천구는 어린이 공원과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학교, 청소년 시설, 도시공원 등 103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인 보은군이 인구 늘리기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인구 늘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저출산 극복과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같은 인구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다음 달 11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보은군은 심사를 거쳐 7건의 수상자를 선정한 뒤
최대 3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급식을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제천시가 조리사 지원에 나섭니다. 제천시는 어린이집 조리사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할 때를 대비해 긴급 투입할 수 있는 대체 조리사를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조리사는 이달 중 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채용하며 다음 달부터 신청받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파견합니다. 옥천의 로컬푸드 직매장 누적 매출이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옥천구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2일까지 39만 6천여 명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방문했고 누적 매출액은 103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